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인 심리상담과 코칭 어떻게 다른가요? 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맞아, 나도 진로를 고민할 때 코칭을 할지 상담을 할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라는 그 과거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코칭을 배워봤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 사역을 했었고요. 연차가 쌓였을 때 이제 후배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신인 간사 코치 매뉴얼 요런 것도 줬어요. 코칭 과정. 그래서 제가 코치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코칭이란 무엇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코칭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코치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도움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칭의 과정을요, 제가 보관하고 있던 카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스타트부터 그 사람이 원하는 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도요, 코치가 정하는 게 아니라 코치를 받는 사람 스스로 이거를 정하게 하고 또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코치 업계에서 이게 통상적으로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자면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방법을 탐색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또한 장애 요소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재검토 이렇게 해서 골이 이렇게 슉 가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도 코칭의 기술이 있네요. 뭐 경청, 효과적인 질문, 관찰과 반응, 축하와 격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담 심리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것도 좀 새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브이로그 끝에 잠깐 이렇게 찍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스크립트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너무 말을 술술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뭔가 다시 이야기를 하자니 그때만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니면 여기에 가셔서 심리상담이 무엇인가요? 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영상이었던 임상심리와 상담심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에 대한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무튼 카드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칭과 상담심리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 만나는 대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코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도움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코칭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운동, 예술 분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발달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코칭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성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담심리의 경우에는요, 물론 예방 상담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어떠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을 좀 해결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상담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때 저에게 멘토링을 해주신 분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심리 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게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코칭을 배우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많이 넓어진다. 근데 코칭과 상담을 함께 하면 얼마나 그 폭이 넓어지겠냐. 그러면서 저에게 코칭과 상담을 함께 하도록 멘토링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큰 차이점은 만나는 대상입니다. 내가 일반 사람들의 성장과 또 개발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코치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심리 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말 전문적인 상담 심리를 하고 싶은가 고민을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큰 차이점은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학원을 진학할 때 큰 선택의 요소였어요. 상담 심리도요. 학문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학문입니다. 근데 코칭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나라에요. 한국 코칭 심리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이곳이 코칭 쪽에서 메인 학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코칭 치니까 제일 나오는 학회가 이거였거든요. 한국 심리학회 소속이네요. 근데 이 학회가 만들어진 것도 2011년에 출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심리학회 산하에 있는 한국 상담심리학회는 역사가 어떠냐면요. 크게는 한국 심리학회가 1946년도에 생겼고 그리고 1964년도에 한국 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 분과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임상과 상담이 분리가 됐는데요. 그게 1986년입니다. 물론 다른 학문에 비해서 상담이라는 역사가 짧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프로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코칭은 내가 한국에서 이 길을 개척하고 뭔가 해야지 습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있는 이론을 소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 앞에서 허덕이고 있죠, 지금. 그리고 코칭이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학원이라든지 어떤 공인되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게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몇 주 강좌 이런 거 말고 진짜 진득하게 쭉 배울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상담이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칭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상담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배우면 뭔가 코칭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칭만 배우고 상담을 배우는 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코칭과 컨설팅의 차이? 코칭과 멘토링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구글링을 했습니다. 컨설팅은요, 컨설턴트가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만요, 코칭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멘토링과의 차이는요, 멘토링은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며 또 선배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멘티한테 정보나 조언을 많이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코칭의 경우에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코칭과 상담심리 무엇이 다른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